근데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렇게 변종 마약의 적발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 다양할 것 같아요. 뭐 다양한데요. 지금 아까도 전제문에 잠깐 언급했는데 이게 마약을 들여오는 경로, 특히 이제 변종 대마 같은 걸 들어오는 경로가 여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죠. 자기의 캐리어에 들고 온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몸에 어디다가 숨겨 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제 우편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도 네.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송 화물을 통해서 밀반입이 되고 있어서 같은 기관에 비교하면 작년보다 3배가 늘었습니다. 네. 작년에 같은 기간에 45건이 적발이 됐는데요. 지금은 네. 이 3배에 달하는 건수가 적발이 되고 있어서 점점 마약이 유입되는 그런 숫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마약 밀반입이 투약보다 좀 처벌이 더 무겁다고 합니다. 이 관련 전문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이 투약도 있고 소지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밀반입에 대해서는 조금 범죄 중대성이 사안이 좀 중대합니다. 뭐 밀반입이나 판매, 뭐 교부 이런 거는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좀 더 투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이게 판매를 위해서 다량을 밀반입하였느냐 아니면 본인이 그냥 모르고 갖고 왔느냐. 근데 여야가 조금 전에요. 그 오는 6일 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했다고 이제 속보가 막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최진봉 교수와 전지현 변호사는 그제 저희가 그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 내용을 함께 분석을 해봤었잖아요. 네. 지금 어제는 한국당에서 했었고 그제는 민주당에 의한 간담회가 있었는데 예. 어떻게 전격적인 결정이 일어나게 된 배경 뭐라고 좀 볼 수 있을지 저는- 간단히 얘기하고 이야기 예. 좀 더 가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볼 때 여야가 다 부담이 돼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하는 데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고 보여지고, 야당 입장에는 청문회를 보이콧했다는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해명할 기회마저 네. 주지 않는다고 하는 국민적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청문회라는 절차는 국회에 당연히 해야 되는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절차이기도 하고 임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하도록 결정한 이유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아직 이제 요 한 줄만 들어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이어지는 라이브 썰전에서 보다 좀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선호 씨에 대한 마약 그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전문가의 이야기를 따지게 되면은 그 변종 마약 관련돼서 그 이 부분이 이제 그 개인 투약보다는 확산되는 것이 더 처벌을 엄하게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이거를 만약에 판매했다면 판매한 경우와 그냥 단순 소지 흡입한 경우와 그다음에 밀수를 한 경우와 다 처벌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밀수까지 했으면은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은 기본형이 2년에서 4년인데 단순 투약이나 소지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밀수까지 인정된다면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찬호 셰프 같은 경우도 집행유예로 결국은 법적 구속이 되지 않았는데 예. 그게 중요한 이유가 밀수 부분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다고 봐서 투약 부분만 인정을 하게 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선호